이렇게 비연애 담론에 대한 이 독보적인 가치를 개간 홀로를 통해서 4년 넘게 전 되게 존경스러운데요. 4년 넘게 1인 독립 출판으로 꾸려오고 계신데 그동안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여곡절도 많고 재미있는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이무기도 천이를 구슬을 물고 있으면은 용이 된다는데 저의 잡지는 나아지지 않고 이제 두꺼워지기만 하는 가운데 나름 재밌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제가 약간 염소똥과 초코볼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런 페미니즘 이슈나 인권 이야기를 좀 사실은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듣다 보면 자기도 나쁜 사람이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아, 나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잡지 만들다 보면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와가지고 사실 저는 연애를 강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거 저한테 막 기획하러 오신 분도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해가지고 제가 미팅할 때 엄청 웃었는데 저는 사실 뭐 연애를 강요하고 친구들에게 연애하라고 뭐 강요하는 아이였습니다라고 이제 막 고해성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 과정을 거치면서 좀 사람들이 인권 이야기나 페미니즘 이슈나 타인에 대한 폭력, 관계를 어떻게 성찰할까라는 것들을 조금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연애라는 초코볼에 섞어서 먹여보자. 그러면은 와 연애 얘기다 하고 이제 먹다가 아 자기도 모르게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어떠냐 약간 이런 기분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런 재미로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 왔죠. 그래서 이런 게 잡지 내부의 이야기라면은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은 이게 독립 잡지고 1인 잡지예요. 제가 혼자서 편집을 하고 필진을 섭외를 하고 필진이 갑자기 펑크를 내면 제가 그 페이지를 혼신의 힘을 다해 메꾸는 굉장히 주먹구구로 돌아가는데 어떨 때 보면은 목차를 보면 제 이름밖에 없어요. 필진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속만 해놓고 도망을 가서 제가 막 다 쓰고 이런 호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좀 근데 뒤돌아보면 웃겨요. 그 당시엔 굉장히 눈물이 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라고 하지만 잡지는 다 익명이고 저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필진들하고. 그래서 이제 뭐 찾아가서 이제 뭐 책임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또 재밌고 이제는 잡지가 조금 그 알려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창간을 했을 때 기대했던 대로 이런 생각을 해서 뭔가를 찾아봤을 때 이제 개관홀로가 나온다는 거에 굉장히 기뻐하면서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랑 이제 새로 같이 만들어가는 재미가 되게 쏠쏠해요. 제가 혼자 만들었으면 분명히 처음 잡지를 창간할 때처럼 이제 연애를 하고 안 하고를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안 하는 사람은 기고도 못해. 그리고 제가 그때는 그 무가지였는데 연애하는 사람들한테는 1,000원을 받고 팔았어요. 일종의 차별 정책이었는데 너 연애해? 그럼 1,000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커피 사 먹고 이랬는데 그 그런 식으로 좀 단순했어요. 저도 굉장히 단순하고 좀 쉽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확장되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고 필진을 섭외하는 과정도 재밌었고 요즘에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기획안을 짜서 텀블벅이라는 사이트에 올리면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이런 프로젝트의 취지를 응원하는 분들이 이제 후원금을 모아줘요.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내는 게 요즘에 또 굉장히 이제 독립 출판이나 어떤 프로젝트의 유행인데 그런 것들을 하면은 굉장히 어떤 단단한 정서적인 커뮤니티가 생겼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어떤 얼굴도 앞으로 만날 일도 없겠지만은 이제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저한테 어느 날 그 제 블로그에 어떤 분이 들어와서 긴 글을 남겼어요. 서울에 있는 딸의 집에 놀러 왔는데 책상에 웬 쓰레기 같은 책이 있어서 봤다. 그런데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내가 아가씨였을 때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었으면 내 인생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글을 길게 남겨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텀블벅 크라우드 사이트에 그 프로젝트를 올렸는데 누가 봐도 그분인 것 같은 후원자가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누가 그런 사이트에 그 프로필 사진에 자기 증명 사진을 써요. 누가 봐도 그분인 것 같은 분이 이렇게 증명사진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그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친한 친구한테 야 김뿅뿅이시라는 분이 나한테 후원하셨는데 이분이 블로그에 남긴 그분 같아 라고 갑자기 그 친구가 그거 저희 엄마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도 모른 채로 그 친구한테 말도 안 하고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글을 쓰고 후원금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어머니의 반대를 물리치고 결혼을 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드디어 상봉을 했어요. 그분이 저에게 3년간 후원금을 댔는데 전 약간 이제 후원 아동 같은 느낌으로 이제 어머니
통장으로 낳은 딸 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만났는데 이제 그때 그 어머니랑 만났던 에피소드가 사실 잡지 만들면서 있었던 제일 기억에 남는 일들 중에 하나죠. 네. 우리 진송 씨도 그 후원자들과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 그리고 이 세상에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은 비연애주의자들의 공감을 통해서 그런 세상의 숨은 공정함, 숨은 공감의 힘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느낌이 뭔지 좀 알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모든 홀로들과 연애 정상성 너머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연애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말씀, 따끔한 말씀도 괜찮고, 황당한 말씀도 괜찮으니까 해보세요. 네. 사실 제가 어떤 강연에 갔을 때 한 커플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는데 저희는 일반적인 남녀 커플과 좀 다르게 연애를 하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잔소리를 듣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일종의 굉장히 전형적인 성각본에 따르는 연애가 아니었던 거죠. 남자답지 않은 남자와 여자답지 않은 여자의 연애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 연애에 대해서 참견을 많이 하고 그 그 삐져나간 그런 것들을 도려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어떤 연애만이 정상이라고 승인하고 어떤 연애만을 보고 싶어하는 사회에서 여러분은 훨씬 더 열렬하게 사랑을 하고 더 많이 보여주고 더 뻔뻔하게 사랑을 하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이런 잡지를 만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깨지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연애하지 않을 자유라는 거는 결국에는 하지 않을 자유와 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 위해서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어야 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어떤 억압이나 강요가 없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사실 아까 낭독했던 부분에 있던 것들이 사실 제가 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연애가 없다는 사실을 자기의 전부로 번역을 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나한테 있어서 어떤 지나가는 하나의 어떤 상태고 우리의 상태는 늘 변하잖아요. 매일매일 행복하지도 않고 하루 24시간을 쪼개면 저희 막 분 단위로 기분이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막 마론이 오면서 아 추워 집에 갈까? 내가 왜 신청했지? 이러다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따뜻하니까 좀 기분 좋아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랑이라던가 연애라던가 결혼이라던가 그리고 그걸로 인한 나의 행복, 불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굉장히 유동적으로 바뀌고 굉장히 많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태 하나에 자기의 한계를 가두거나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항상 하거든요. 그리고 연애를 안 해도 얼마든지 괜찮고 또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맨몸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이제 이진성 편집장님과 얘기하면서 저는 그 아모르 파티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네, 아닌가요? 아모르 파티는 이제 매우 유명해진 라틴어인데 이제 삶에 대한 사랑, 운명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라는 말, 삶에 대한 사랑은 연애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도 간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연애 지상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라던가 특별한 관계라던가 인생의 어떤 행복한 순간들을 연애라는 것의 전유물로만 만들고 그걸로 독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애하지 않는 것이 곧 사랑하지 않는 걸로 번역이 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에는 어떤 진정한 기쁨이나 이런 게 없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자기가 뭘 사랑할지를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